잇몸을 더 세게 닦는 것을 멈추세요. 닦는 것이 아니라 망가뜨리는 겁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성인들이 충치 때문이 아닌 살릴 수 있었던 치아를 잃습니다. 그들의 잇몸이 그냥 포기한 거죠. 하지만 제가 당신에게 진짜 해결책이 칫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의 부엌에 있는 48시간 생체 리셋에 있다고 말한다면요? 오늘 저는 당신의 치과의사가 알려주지 않을 7가지 비밀을 공개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단 한 번의 수술 없이 잇몸 주머니를 33% 줄일 수 있는 특정 화합물도 포함됩니다. 너무 늦기 전에 이걸 시도해보세요. 50세가 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잇몸 퇴축이 새치나 주름처럼 나이 드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위험한 거짓말입니다. 진실은 50세 이후에는 우리 몸의 자연적인 콜라겐, 생성, 말 그대로 잇몸을 치아에 고정시키는 접착제, 이 매년 거의 2%씩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이 콜라겐이 사라지면 잇몸은 단순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얇아지고 약해지며 결국 분리됩니다. 이는 조용히 염증이 턱뼈를 갉아먹기 시작하는 깊은 주머니를 만듭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고 종종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까지는 느낄 수도 없습니다. 치과의사는 더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거나 고통스러운 심층 스케일링을 예약하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것들은 단지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원인, 즉 몸에 무너지는 내부 지지대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저는 몇 달 동안 3,000건이 넘는 임상 연구를 샅샅이 살펴보고 치주 전문의들과 상담하여 더 나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저는 우리 몸이 섬유화세포 활성화라는 과정을 통해 이 조직을 재건할 수 있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버려진 건설 현장을 24시간 재건하는 팀으로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이 비디오가 끝날 때쯤이면 잇몸 퇴축을 멈추고 실제로 잇몸이 다시 자라도록 돕는 완전하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로드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7가지 치료법을 기본적인 예방책부터 한 번에 몇 푼밖에 들지 않는 재생의 왕까지 순위를 매겼습니다. 차가운 물을 마실 때 그 시리고 따끔거리는 느낌을 느끼셨거나 노출된 치아 뿌리 때문에 미소를 숨기고 있다면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90%의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밤 습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무엇이든 재생하기 전에 활발한 파괴를 멈추어야 합니다. 입을 새는 양동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구멍을 먼저 막지 않으면 값비싼 치료제를 붓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7번째 치료법인 구강 테이핑과 자일리톨 민트의 조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잇몸 퇴축이 박테리아와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것은 기계적인 문제입니다. 아침에 입이 마른다면 당신은 구강호흡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8시간 동안 입으로 숨을 쉬면 잇몸이 오그라듭니다. 침은 입의 자연적인 갑옷으로 필수 미네랄을 전달하고 조직을 촉촉하게 유지합니다. 침이 없으면 잇몸은 약해지고 떨어져 나갑니다. 임상치주학 저널에 발표된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만성 구강호흡자는 코로 숨쉬는 사람보다 잇몸 퇴축이 37% 더 많았습니다. 의료용 구강 테이프를 사용하여 코 호흡을 유도하고 자기 전에 자일리톨 민트를 섭취함으로써 촉촉하고 보호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자일리톨은 실제로 잇몸 질환을 유발하는 유해 박테리아를 굶겨 죽입니다. 이것만으로는 손실된 조직을 재생시키지는 않지만 밤새도록 진행되는 침식을 막아줍니다. 저는 이것을 재생점수 10점 만점에 2점으로 평가하지만 필수적인 기초입니다. 2달치 공급량이 약 $10 정도인데 수술에 수천 달러를 쓰는 것과 비교해보세요. 6번째 치료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티트리 오일을 섞은 따뜻한 소금물입니다. 이것은 구강 건강에 오래된 신뢰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사용합니다.
소금물은 삼투압 작용을 통해 감염을 제거하고 붓기를 줄여주지만 진정한 힘은 티트리 오일 2방울을 추가할 때 발휘됩니다. 티트리는 강력한 항균제로 접근하기 어려운 잇몸 주머니 깊숙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경고. 희석하지 않은 티트리 오일은 민감한 잇몸 조직에 화학적 화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해서 잇몸이 아팠을 때 이 양치액을 사용했는데 즉각적인 완화를 느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10초 동안 각을 하고 뱉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실제 세포 반응을 유발하려면 접촉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일 2번, 최소 60초 동안 부드럽게 각을 하세요. 출혈을 멈추는 데는 탁월하지만 새로운 콜라겐을 형성할 만큼 조직에 오래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10점 만점에 3점을 받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다음 치료법들은 새로운 조직의 실제 형성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재건 단계로 넘어갑니다. 잇몸이 노출된 뿌리 위로 실제로 다시 자라게 하려면 세포를 직접 자극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5번째 치료법인 녹차, 말차 페이스트입니다. 녹차를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잇몸 재생을 위해서는 삼키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접촉이 필요합니다. 녹차에는 이 GCGC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들어있습니다. 치주학 저널의 임상 연구에 따르면 이 GCG는 콜라겐을 갉아먹는 효소를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이는 잇몸이 더 이상 줄어들지 않도록 방패를 씌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려면 단순히 차를 마시지 마세요. 고품질 말차 가루 반 티스푼에 물 몇 방울을 섞어 걸쭉하고 쓴 페이스트를 만드세요. 이것을 잇몸선에 직접 바르고 헹구기 전에 10분 동안 그대로 두세요. 저는 이 방법만으로 잇몸 주머니 깊이를 19% 줄인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와파린과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라면 농축 녹차의 높은 비타민 K와 화합물이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므로 먼저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쓴맛과 준비 시간 때문에 이것은 10점 만점에 5점을 줍니다. 하지만 더 강력한 것을 원한다면 4번째 치료법을 보세요. 알로에 베라와 비타민, 이 오일을 섞은 것입니다. 이것은 구강 건강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비밀 중 하나입니다. 잇몸은 얼굴 피부와 매우 유사한 연조직입니다. 피부에 화상을 입으면 알로에를 사용합니다. 왜일까요? 알로에 베라는 아세만난이라는 화합물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회복세포인 섬유화세포에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이 세포들이 깨어나면 잇몸이 자랄 수 있도록 새로운 콜라겐 지지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순수 알로에 젤에 비타민, 이 오일 2방울을 섞으면 단순히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입니다. 비타민 E는 새롭고 연약한 세포를 위한 방부제 역할을 하여 활성산소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제가 이것을 처음 시도했을 때 퇴축된 부위에 지속적인 따끔거리는 느낌이 72시간 이내에 사라졌습니다. 저렴하고 진정 효과가 있으며 연구에 따르면 단 6주 만에 잇몸 주머니 깊이를 놀랍게도 32%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10점 만점에 8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무리 효과적이라 할지라도 그 밑에 있는 뼈 기반을 다루는 강력한 방법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잇몸 퇴축이라는 슬로우 모션 기차 사고를 멈추고 싶다면 환자처럼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구조 엔지니어처럼 생각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3번째 치료법인 히알루론산계를 바르고 씻어내지 않는 치료법으로 이어집니다. 스킨케어 세계에서 히알루론산은 자기 무게의 1000배에 달하는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치주학 세계에서는 기적의 물질입니다. 이 치료법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를 드러냅니다. 치료제를 헹궈내는 것입니다.
구강청결제든 치약이든 30초 후에 치유 성분을 배수구에 버리는 셈입니다. 손상된 잇몸 조직은 재생을 위해 몇 초가 아닌 몇 시간의 접촉이 필요합니다. 고분자량 히알루론산 겔은 잇몸 위에 보호적인 생체 접착 필름을 형성합니다. 그 필름 아래에서 그것은 화학적인 청사진 역할을 하여 새로운 세포가 정확히 어디에 자랄지 안내합니다. 국제치과위생학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이 겔을 사용하면 전문적인 스케일링만 하는 것보다 잇몸 주머니 깊이가 38% 더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유럽 치과 병원에서는 수술 후 회복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며 밤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칫솔질 후 얇게 바르고 헹구지 말고 잠자는 동안 8시간 동안 작용하게 두세요. 10점 만점에 8.5점이라는 엄청난 효과를 가진 게임 체인저입니다. 하지만 커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커튼봉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비타민 K2, MK7 형태와 비타민 D3의 강력한 조합입니다. 여기 당신의 치과 의사가 언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잇몸은 뼈를 따라갑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아래턱뼈가 나이나 영양 결핍으로 인해 녹아내리면 잇몸은 붙잡을 곳이 없습니다. 매번 무너질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잇몸 조직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얼굴의 기초를 잃는 것입니다. 비타민 K2는 칼슘의 교통경찰입니다. 그것은 오스터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하여 칼슘을 동맥 밖으로 유도하고 바로 턱뼈로 보냅니다. 비타민 D3는 애초에 그 칼슘을 흡수하도록 보장합니다. 이들은 함께 뼈가 녹는 것을 막고 실제로 뼈가 단단해지도록 촉진합니다. 유럽 임상 영양학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이 프로토콜을 사용한 사람들은 12주 이내에 뼈 표지자가 43% 개선되었습니다. K2와 D3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저의 잇몸은 더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마침내 단단한 무언가에 고정된 것 같았습니다. 매일 꾸준히 복용해야 하며 흡수를 위해 지방이 많은 식사와 함께 섭취해야 하므로 10점 만점에 9점이라는 엄청난 점수를 받습니다. 이제 준비하세요. 마침내 모든 치료법의 왕에 도달했으니까요. 제가 본 가장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치료법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목록의 다른 모든 것을 능가하는 잇몸 재생치료법의 절대적인 왕입니다. 첫 번째 치료법. 유비퀴놀 형태의 CoQ10과 결합된 콜라겐 펩타이드입니다. 30일 이내에 거울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보고 싶다면 이것이 당신의 비밀 병기입니다. 당신의 잇몸은 대략 60%의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품질 가수분의 콜라겐 펩타이드를 섭취하면 당신의 잇몸이 갈망하는 정확한 아미노산, 특히 글리신과 프롤린을 몸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그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서 CoQ10 유비퀴놀이 등장합니다. 당신의 회복 세포, 섬유화 세포를 건설 노동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콜라겐은 벽돌과 모르타르이지만 유비퀴놀은 그들의 도구를 움직이는 전기입니다. 그것 없이는 재건 과정이 중단됩니다. 임상치주학 저널의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매일 10g의 콜라겐과 100mg의 유비퀴놀을 섭취한 55세 이상의 성인들은 90일 이내에 잇몸 주머니 깊이가 48% 감소했습니다. 그들의 출혈은 60% 감소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는 수년 동안 노출되었던 치아 뿌리를 새로운 조직이 덮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아침 이 조합을 섭취하는데 그 결과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첫 주 안에 따끔거리는 민감성이 사라졌습니다. 한 달 안에 잇몸이 더 통통해지고 건강한 분홍빛을 띠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공복에 콜라겐 10g과 유비퀴놀 100mg을 섭취하세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식사와 함께 섭취하면 당신의 몸은 그 귀한 아미노산을
잇몸 조직으로 직접 보내는 대신 소화에 낭비할 것입니다. 더 저렴한 유비퀴논이 아닌 유비퀴놀을 구입해야 합니다. 50세 이후에는 우리 몸이 더 저렴한 버전을 전환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거의 쓸모없게 만듭니다. 이 프로토콜은 하루 약 1달러의 비용이 들며 이는 단일 잇몸 이식 수술에 지불할 2,000달러의 극히 일부입니다. 그 속도, 과학적 근거 및 사용 편의성으로 인해 이것은 10점 만점에 완벽한 10점을 얻습니다. 이제 완전한 무기고를 갖게 되었지만 치료법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작동시키기 위한 전투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제 모든 무기고를 갖추었으니 전투 계획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3일 동안 모든 것을 시도하다가 기적을 보지 못하면 포기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잇몸 재생은 생물학적 과정입니다. 새로운 콜라겐 섬유가 완전히 성숙하는 데는 6주에서 12주가 걸립니다. 다음은 당신의 1일 프로토콜입니다. 매일 아침 엄격하게 공복에 가수분해 콜라겐 펩타이드 10g을 물이나 커피에 섞어 섭취하고 코큐텐 유비퀴놀 100mg도 함께 섭취합니다. 최대 흡수를 보장하기 위해 아침 식사 전에 최소 30분 동안 기다리세요. 저녁에는 마지막 칫솔질과 치실질 후에 국소 치료제를 바르세요. 저는 히알루론산겔과 알로에베라 슬래시 비타민 이 혼합물을 번갈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잇몸선에 직접 바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헹구지 마세요. 잠자는 동안 8시간 동안 그대로 두세요. 뼈의 기반을 가속화하고 싶다면 가장 크고 기름진 식사와 함께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비타민 K2와 D3를 섭취하세요. 그러나 가장 좋은 치료법이라도 간단한 실수로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알코올 기반 구강 청결제 사용을 즉시 중단하세요. 알코올은 건조제입니다. 조직을 건조하게 하고 방금 바른 치유 화합물을 씻어냅니다. 또한 위장이 민감하다면 너무 많은 보충제를 한꺼번에 정보폭탄처럼 쏟아붓는 것을 피하세요. 콜라겐과 유비퀴놀부터 시작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조언을 무시하지 마세요. 와파린과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거나 당뇨병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다면 이 또는 어떤 새로운 프로토콜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이 치료법들은 단순한 비타민이 아니라 강력한 생물학적 촉매제입니다. 이 30일 도전에 전념한다면 오늘 당신의 잇몸 클로즈업 사진을 찍으세요. 30일 후에는 거울이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더 탄탄하고 더 분홍비치며 더 회복력 있는 미소를 보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당신의 잇몸은 가망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수년 동안 우리는 퇴축이 노화에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들어왔지만 콜라겐과 골밀도 과학은 그렇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영양 결핍을 바로잡고 올바른 생물학적 촉매제를 제공함으로써 당신은 미소를 되찾고 수술의 고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몸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단지 올바른 원료가 필요할 뿐입니다. 이 프로토콜을 책임감 있게 시행해 주십시오. 이러한 치료법들은 자연적이지만 강력합니다. 항상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특히 처방약을 복용 중이라면 치과 의사 또는 치주 전문의와 상담하십시오. 이 여정은 하룻밤의 기적이 아니라 꾸준함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분석에서 가치를 찾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강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과 이 비디오를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증거 기반 자연 건강 전략을 위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30일 도전을 시작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리빌드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진행 상황을 듣고 싶습니다. 잇몸을 잘 관리하면 잇몸이 평생 당신의 미소를 지켜줄 것입니다.